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박자 호재 갖춘 조선주 룰루랄라입니다. 자, 삼박자라는 것은 수주, 실적, 수급까지입니다. 자, 국내 조선사들이 1분기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가량을 독식하는 수주, 잭팟을 터트린 데다가 선가 상승에 힘입은 실적 개선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쇼트로도 이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액화, 천연가스, LNG선 등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선주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19%, 현대미포조선은 13%, 대우조선해양은 8%, 삼성중공업은 9%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냈고, 또 어제자로 또 조선주들이 좀 큰 폭으로 또 올랐습니다. 자, 국내 조선사들은 연초 제시한 수주 목표인 373억 달러의 40.9%를 이미 1분기에 달성했기 때문에 4분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무난히 초과 달성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 현대미포조선은 42%, 현대삼호중공업이 90%, 삼성중공업이 25%, 대우조선해양이 47%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들 조선사의 1분기 수주 규모가 152달러에 이르고요. 2015년도 이후에 7년 만에 1분기 수주에서 준국을 제쳤습니다. 자, 국내 조선사들의 올 1분기 신규 수주 총 톤수는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감소했지만 수주 금액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넉넉한 수주 잔고 때문에 선가를 올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협상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정도 돈 더 안 주면 우리는 굳이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도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엄청나게 빨리 필요한데, 우리는 근데 이 돈 아니면 못 만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필요한 이 업체 측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도 반도체를 구매를 해야지만 본인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력이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테이너선과 LNG선의 신조선가는 40%에서 2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주 둔화 우려에도 이런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우려를 좀 잠식을 했습니다. 자, 일명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렸던 2000년도에 인도 선박들의 폐선 언령이 다가옴에 따라서 내년부터 선박 교체가 본격화된다는 것이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핸디사이즈 탱커선, 피더 컨덴선 등에서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주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쌓일 것이고, 지금 한 번 중국을 제쳤기 때문에 2번 이상 제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라고 전 보고 있고, 또 조선 이제 기술력이 또 대단하고, 또 이 기간 안에 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 조선소를 세우게 된다면 또 그 부분도 굉장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과거에 그 코스피 200 지수 이런 거 편입 들어오면서 과거에 매수를 한번 했었던 종목인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했던 가격에서 50%나 더 올랐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주식이고, 자, 이때 떨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 망했다, 이거 대장주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악재를 뚫어내고 상황적으로도 뭐 도와준 면이 있겠지만은 수직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수직 상승을 월봉상으로 보면 더 대단하죠. 지난 연말부터 해서 초 쭉 끌어올린 거죠. 지금 넉 달 동안 지금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중심이 현대중공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새 코스피 27위까지 올라왔고요. 공모가 대비해서도 지금 몇십 배가 좀 올라온 것 같고, 자, 지금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굉장히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재무표도 당연히 큰 폭의 개선이 되겠죠. 수주 잔고량이 이제 슬슬 실적이 다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오늘은 잠시 좀 휴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모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보시면, 한국조선해양도 제가 8만원 너무 비싸다, 7만원도 비싸다, 자꾸 이게 중간 지주사라서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매도를 하고 다른 주식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거를 거의 반영하다시피 주가가 빠졌다가 조선주 힘에 이어서 쭉 끌어당기는, 그래도 역시 조선주다 라고 보이는 그런 주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이제 하지만은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뭐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라온 감은 있어요. 일주일 만에 좀 주가를 뽑아냈고, 수주 때문에 또 이제 수주 상황이 안 들리다가 한 번에 들리는 상황들이라서 또 안 들릴 때 또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안 들릴 때 또 이게 쭉 빠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 아니죠? 그 3호 중공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쪽이 또 상장을 또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올라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이게 신저가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장 이후로, 현대중공업 상장 이후로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네, 그 바닥을 좀 이겨내고 또 올라온 모습이라서 또 이게 어떻게 또 모습이 보일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운항 선박 이쪽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간 지주사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뭐 매출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게 개별 재무로 봤었을 때 또 다를 수 있는 점이라서 좀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별도로 한번 볼까요? 별도. 네, 별도로 보면은 네, 좀 물론 작년에 흑자 전환에서 좋아졌지만 또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네, 여기 말고 이제 현대미포조선도 한번 볼까요? 현대미포조선. 네, 오늘은 3% 하락. 네, 현대미포조선도 꽤 많이 올랐죠. 네, 여기도 보시면은 수주 소식에 한 번씩 급등하고 다시 한번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거의 모든 회사가 내년부터 올해까지 보릿고기를 마치고 내년부터 주가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실적, 이제 쌓아놨던 수주들을 건조를 해서 납품을 하면서 이제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 굉장히 상당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그 모멘텀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여기도 정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매수가, 쌍끌이 매수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큰 폭의 개선, 네, 올해부터 큰 폭의 개선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물론 이제 기업 결합은 실패를 했지만 또 자생기를 좀 찾아야 봐야겠죠. 여기도 수주 모멘텀 때문에 쭉쭉 올라왔고 단기간 좀 고점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기는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한참 좀 모자르죠. 네,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HSD 이쪽하고 뭐 규모 맺었는데 그럼 차라리 HSD를 좀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싶기도 하고, 거기도 한번 이따 볼게요. 여기는 재무는 아직까지 좀 적자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좀 합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예, 또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다음 대우조선까지 봤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여러분 제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 말하고 난 뒤에 바로 급등해가지고 진짜 돈을 정말 조금 집어넣었거든요. 5만원밖에 집어넣는 것도 아닌데 거의 13%? 15% 상승해버려가지고 그냥 매도하고 나왔어요. 뭐 가지고 있는 게 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나중에 추후에 또 조정이 너무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예정인데, 저는 아직도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야는 똑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소형 원자 모듈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미 조선으로는 모멘텀을 받았고, 이 수주 모멘텀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지속적으로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선적으로는 재무표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 사업 자체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진을 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엔진 교체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조선 수주 한국에서 따낸 것들과 함께 또 그 부분에서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때문에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왔다 갔다는 하긴 했지만 여기도 거의 뭐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예, 하지만 고점은 계속 상향하면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높였고 또 여러 기업들과 납품을 또 하고 있는 업체가 HSD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자였고 올해는 또 수익이고 또 그 수주를 쌓아놨던 조선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내면서 건조를 하면서 엔진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이 사업 또한 상승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총 지금 6개, 7개 정도 기업에 대해서 조선주를 알아봤고요. 지금 이 중에서 제가 탑을 뽑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 너무 다 지금 고점이고 너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유망주로서 지켜봐야 되는 것은 삼성중공업. 네, 뭐 그 정도? 나머지는 뭐 너무 많이 또 올라가지고 뭐라고 이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을 계속 언제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지켜봐라 뭐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좀 애매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삼성중공업이 내려올 때 그나마 제일 저렴하고 제일 가성비 좋은 주식이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대우조선해양도 결국에는 이제 쌍용차처럼 뭐
물론 쌍용차랑 좀 다른 계열이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번 기업의 수익을 내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변화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뉴스 같은 거를 팔로우 해 가시면서 과연 이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생길 것인가,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종목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